14번의 균형 성과표 BSC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. 요건 이제 케플란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노튼이라는 사람하고 제시를 한 건데, 보통 뭐 이렇습니다. 기업의 그 성과를 할 때 재무적 성과를 보통 측정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재무적 성과만을 측정을 하는데, 보통 이제 재무적 성과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이게 저 회사에서 뭐 회계를 좀 이쁘게 보이려고 분식 회계가 뭐야? 분식 회계. 분식이 그 분자가 이제 이게 얼굴에 분칠하는 거야. 그 분식 회계가 회계 자료가 그냥 나가면 이게 너무 이제 회사가 거지 같아 보이니까 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막 이제 막 굉장히 부풀리게 하는 거를 얼굴에다 이제 분칠하는 거를 그걸 이제 분식 회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분식 회계 뭐 이런 거 하거나 혹은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우리나라는 원래 그 자산 재평가라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한대요. 여러분 회계에서 뭐 얼추 나도 사실 뭐 회계는 잘 모르잖아. 자산 재평가가 뭐냐면요. 제가 이제 한 1970년대에 그때 강남역에 뭐 그 배밭이었대. 그때 이제 한 땅을 한 1,000만 원 주고 제가 이제 배밭을 사 갖고 있었는데, 그거 한 20년 갖고 90년대 되니까 이제 그 저기 1,000만 원짜리 땅이 요즘은 한 1,000억 되겠지. 예.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1억, 1,000억, 1억이라고 합시다. 1억. 1억짜리 땅이 지금은 이제 뭐 1,000억이에요.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뭐 역사적 원가인가 그걸로 표현하게 되죠. 그러니까 땅을 그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, 이 토지는 이제 우리 회사에 있지만 1억짜리로 돼 있어. 근데 이제 그게 IMF 때 그 대기업에서 와 이게 좀 너무 이제 이익이 안 나고 회사가 이제 거지같이 보인다고 해서 자산 재평가를 하게 해달라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이제 1억짜리를 이제 현행 가치로 1,000억으로 만들면서 999억을 이제 뭐죠? 뭐 자산 재평가 뭐 이익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줬어요. 예,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해도 회사가 사실은 이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저기 약간 재무적 성과 같은 거는 소위 말해서 조금 마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오히려 뭐 비용 같은 거를 뭐 예를 들면 이익을 늘리려고 감가상각을 이제 처음에 굉장히 조금 하고 나중에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비용을 조금 발생시켜서 뭐 이익을 좀 많이 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몇 개를 바꾸면 이익을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기 재무적 성과만 측정하는 거는 저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것만 측정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다는 거죠. 2번, 3번, 4번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고객 만족,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,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. 그래서 이게 네 가지를 다 측정했을 때 여기에서도 이제 다 고! 점수 고! 고!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굉장히 밸런스드, 균형 잡힌 성과입니다. 이렇게 되지만 이 중에 뭐 한 가지만 높고 나머지 세 개가 낮으면 이건 이제 unbalanced 스코어 카드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거를 우리가 이제 BSC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케플러하고 노튼이 이런 얘기했어요. 이 사람들이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쓴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.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그 기장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계기판에 뭐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빼곡히 나와 있는데 그 수치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? 다들 종합적으로 좋아야지. 뭐 고도도 괜찮고 속도도 좋고 뭐 그다음에 연료도 적절히 남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뭐 계기판에다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돼야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좋으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 뭐 안 되겠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도 이게 정상적으로 잘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기업도 이게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게 성과가 나야 되는, 그걸 이제 밸런스드 스코어, 균형 잡힌 성적표 이런 뜻이에요. 밸런스 스코어 카드가.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좋아야 되는데 이거 시험에 엄청나죠. 왜냐면 네 가지잖아. 오지선다 시험에서 엄청 단골로 나는 거잖아 이게.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게 있죠, 여러분. 어때요? 직원들이 학습과 성장을 많이 해요. 직원들이 이제 막 교육도 많이 받고 하면 어떻게 돼? 직원들이 똑똑해지니까 그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가 좋아지겠지. 그렇죠? 그 회사 서비스 받아보면 괜히 좋겠죠. 내부 프로세스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?
고객이 여기 굉장히 만족스러워. 만족하니까 어떻게 단골이 돼서 그걸 많이 써주니까 이제 돈을 벌게 되는 약간 이런 저 인과관계가 있어요. 4번이 3번에 영향을 미치고 3번이 2번에 1번에 영향을 미치는 약간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. 저 3번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내부 프로세스가 저게 그거예요. BPR이야. BPR 같은 걸 하면 내부 프로세스가 좋아지기도 해요. BPR 같은 거. 옛날에는 뭐 우리가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찾아오는 서비스가 되면 그건 굉장히 좀 고객은 불편하고 직원들은 편한데 BPR에서 좋아지면 내가 보기에 BPR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뭐 다 결혼 안 하셨겠지 뭐 결혼할 때 웨딩 촬영하잖아. 웨딩 촬영하는데 그 웨딩 촬영하고 나서 앨범 언제 받아요? 보통 한 빠르면 3개월입니다. 빠르면 3개월. 어떤 데 진짜 늦게 오는데 그게 왜 늦게 오냐면 웨딩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뭐 요즘엔 다 SD 카드에 있는 걸 이제 컴퓨터 옮겨가지고 뭐 엄청 많이 찍으니까 그걸 좀 셀렉션을 좀 대충 합니다. 대충 해서 이제 그래도 좀 1차 선별된 거를 그 고객들한테 보내주죠.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거기서 이제 괜찮은 거 몇 개를 다시 선정을 해서 뭐 몇 장을 뽑아달라고 해요. 뭐 앨범에 어떻게 들어갈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주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서 그 뭐 약간 포샵 좀 해야 되겠지. 조금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앨범을 찍는데 앨범을 그냥 뭐 프린터에 찍어서 그 뭐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앨범 보시면 이렇게 인쇄되는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인쇄도 할 때 그 앨범 인쇄할 때 기계가 좀 뭐 큰 게 있을 텐데 그 인쇄 기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냥 뭐 한 개 들어오면 그 한 개 찍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집 거를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찍고 막 이렇게 하겠지.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도 뭐 찍을 때는 좀 막 찍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한참 또 저기 편집할 때는 또 며칠간 또 편집만 하고 이런 때가 있어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앨범이 한 30개 모여야지 우리가 기계 한번 돌려요. 이렇게 되면 30개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. 그래서 그거 뭐 그 제 친구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결혼식 잡아놓고요. 웨딩 촬영까지 하고 파혼했어요. 파혼. 파혼을 했어. 이게 뭐 이 양갓집이 약간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경우 없는 경우가 있어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혼을 했는데 이 파혼은 양갓집 파혼했는데 얘네 둘은 또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요. 그때 찍어놨던 사진 다시 가져와가지고요. 거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다시 했어요. 다시 했는데 근데 결론은 이혼했어. 결론은 이혼해서 그래서 제 친구는 뭐 벌써 재혼해가지고요. 애도 2명이 낳고 뭐 연락 잘 살고 있어요.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더라.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추억이라도 하나씩 간직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앨범이 안 나오니까 추억을 간직을 못하는 게 있어요. BPR 같은 게 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. 넘어갑시다. 균형성과표 꼭 알아두세요. 지식경제 패러다임 보겠어요. 이게 지식경제에서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이 통용이 됩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전통 산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? 브릭 앤 모르타르라고 하나? 그런 거 이제 전통 산업이라고. 이게 우리가 이런 이제 지식경제에서는 수학이 체감을 하는 게 체증을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제가 벽돌 공장을 하는데 인부 한 명을 데리고 오면 2명이 하다가 2명이 이제 100장씩 찍어서 200장을 뭐 전체 찍고 있는데 인부 한 명을 딱 데리고 오면 100장 해서 300장 됩니까? 아니, 조금씩 줄어들어. 이게 투입 요소를 하나씩 추가시킬 때마다 증가하는 양이 조금씩 줄어요. 그래서 3명이 하면 뭐 한 280 정도 나오고, 그러니까 80 증가한 거야. 그 다음에 4명 하면 한 70 증가해서 70, 280, 70, 350 나오고 이런 거예요. 생산단이 한 요소를 추가할 때마다 그 추가되는 생산량은 이게 조금씩 준다는 게 실물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. 그걸 이제 수학이 체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여기 우리가 이제 지식경제는 수학이 체증한다는 거야. 체증. 네. 이게 왜 체증하냐면 대부분 이 지식경제 통용되는 게 뭐냐면 무슨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게임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도 노트북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노트북을 띡 샀는데, 와, 노트북을 좀 이렇게
LG 거 저렴한 거에서 샀더니 OS 윈도우즈가 안 깔려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 산데 제가 이제 뭐 네이버에 샀는데 봤더니 OS 없이 된 가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왠지 싸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래도 뭐 싸진 않아서 한 120 정도 준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좀 약간 사양이 괜찮은 건데 윈도우 없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 판매처에 얘기했더니 갖고 오면 깔아준다고 하더라고. 물론 돈을 내고.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윈도우 하나를 샀어요. 사서 이게 결제를 하니까 제 뭐 아이디로 해서 이제 그 윈도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일단 윈도우를 깔아야지 그 다음 그 위에다 뭘 깔 수 있지.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, 워드는 되게 해달라니까 그것도 3개만 되는 패키지가 있더라. 그거도 10얼마 하더라고요. 그거 3개만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샀죠. 그래서 사서 이제 깔았죠.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맨 처음에 그 엑셀, 파워포인트, 워드 이 3개만 되는 거를 이제 처음에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얼마 들어요? 와 무슨 뭐 돈 한 1조 원 들었다고 합시다. 1조 원 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처음에 1조 원, 두 번째 장은 얼마야? 두 번째 그 CD 그건 뭐 진짜 한 500원도 안 들지. 근데 심지어 이거 사니까 CD로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딱 모양은 반듯하게 CD 모양으로 생겼는데 까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. 그냥 1년 번호만 거기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그 1년 번호를 넣으니까 그 파일을 이제 나한테 다운받아서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컴퓨터가 그 만약에 그게 뭐 무슨 바이러스 먹어서 다 날아가도 그 1년 번호만 갖고 있으면 그냥 다시 휘리릭 다시 복원돼서 깔리더라고. 제가 그거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1조 원 들지만 얘네가 이 파일을 자기네 서버에 얹어놔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제가 만약에 15만 원 주고 이걸 결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이제 얘는 15만 원 받는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얼마야? 이게 뭐 전기료 해서 뭐 한 50원? 50원 투입해서 15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마다 증가하는 양이 계속 또 수학이 체증한다는 거죠. 계속. 예. 그런 걸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. 실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다 정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보세요. 그 수학 체증의 법칙이 발생하는 이유가 높은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돈이 엄청 드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돈이 안 들어요. 아니 뭐 오늘 네이버에 뭐 떴던데 뭐 무슨 뭐 펄 어비스? 그게 뭐야? 게임 회사야? 펄 어비스가 뭐 영업이익이 뭐 800억 났다고 하는데 오늘 그 네이버에 떴던데 게임하는 사람 몰라? 게임쟁이 게임 뭐예요? 본의 안 하는 펄 어비스가 뭐야? 펄 비어스가 뭐야? 배그 만드는 회사 배틀그라운드라고. 배그 나 또 전문 용어 나네. 배틀그라운드? 그게 뭔데? 요즘에 유행하던 총 게임 뭐 이렇게 하는 거. 그거 명이 동시 접속. 펄 비어스? 그 회사가 이익이 800억 났대. 800억. 영업이익이 800억. 그럼 어쨌든 이거 요즘에 유행합니까? 이게 컴퓨터 게임이에요? 컴퓨터도 있고 모바일도 되고. 요즘에 모바일로 하지. 전철 보면 사람들 다 그거 하고 있잖아, 다들. 예. 근데 어쨌든 저거 개발할 때 얼마 들었을까?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? 네. 우리나라 이게 개발할 때 그러면 한 1,000억 들었어요. 그럼 1,000억 들었는데 우리가 이 게임 하려면 저기 공짜로 할 수 있나? PC는 사야 돼요. PC는 3만 원 정도 되고 사야 되고 모바일은 모바일은 무료로 알고 있어요.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무료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. 왜요? 현질을 좀 해야지. 총을 좀 사고 뭐 이렇게 무기도 좀 사고 해야지. 안 그러면 이제 맨날 난도질 당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줘. 예. 제 친구가 옛날에 그 뭐였어요? 차 뭐야? 카트라이더 진짜 옛날 게임인데 제 친구 옛날에 이제 그 처음 나왔을 때 거기 빠져가지고 걔가 SK 다녔었는데 SK가 직원들한테 이 복지 포인트로 해서 OK 캐시백을 50만 원 넣치를 줘요. 근데 그걸 거의 다 쏟아붓어. 차에다가 뭐 걔가 현실에서는 차는 그지 같거든요. 그렇지만 거기다가 완전 아마 그 게임 하는 사람 중에 차가 제일 좋았을 거야. 아마 거기다 50만 원 투자하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황태자였어요.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한 1,000억 들어서 개발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들어가서 아이디 하나를 주고 그 사람이 산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주는데 돈 얼마 들어?
아 무슨 뭐 한 10원이면 되지. 그런데 얘가 여기다 50을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어우 돈 막 엄청 버는. 그 게임이 보통 그렇게 해서 버는 거죠. 어쨌든 이게 800억. 예. 800억이면 야 매출은 얼마인 거야? 뭐 몇천억 되겠지. 그렇죠. 예, 예, 그런 겁니다. 예. 폴 비어스구나. 아, 펄. 진주. 예. 펄 비어스 맞죠? 아, 제가 이 게임을 안 해서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도 안 해봤어요. 저 이제 남들 다 하는 건 좀 싫어해서 스타크래프트 안 하고 그 남들 스타크래프트 할 때 나 뭐 했냐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고 아냐?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 연락 구려 이렇게 얘기하잖아. 그거를 제가 했어요. 지금도 가끔 합니다. 지금 제 연구실에 깔려 있어서 예, 그 가끔 하는데 나 그것도 몰라. 그 단축키도 몰라가지고 전부 다 마우스로 다 이렇게 해요. 그래서 하고 나면 손목이 너무 아파. 그리고 한 판 하는데 너무 그건 또 문명을 이렇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걸려요. 2시간. 예, 2시간 걸리고 하고 나면 손목 엄청 아프고. 예. 근데 가끔 이제 제가 그 컴퓨터 배틀넷 이런 것도 안 하고 컴퓨터로 하는데 컴퓨터 제일 밑으로 이제 제일 수준 낮게 놓고 나는 이제 막 컴퓨터 연락 조지고 무슨 막 쾌감을 느끼고 막 이런 거 있어요. 예. 자 어쨌든 그래서 높은 신제품 개발 비용, 신제품 개발비는 많이 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돈이 안 든다 이런 뜻이고요. 네트워크 효과는 뭡니까? 이거 보세요. 이거 배틀그라운드란 게임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지. 그렇죠. 스타크래프트도 보면 막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별 초반 러시 막 이빠이 하는 놈도 있고 캐논맨이라고 캐논맨 알죠? 캐논만 이빠이 깔아놓은 애 있어요. 그 방어하는 전략이야. 예. 캐논만 깔아놓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멀티 까는 사람도 있죠. 여기다 이제 하나 해놓고 실제로는 저쪽에 막 가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지. 그게 네트워크 효과예요.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자의 웰페어 수준 올라가는 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. 전 세계 팩스를 나 혼자 갖고 있어.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. 팩스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팩스 사용자의 웰페어 수준이 올라가고 파워포인트가 여러분 집집마다 다 깔려 있으니까 파워포인트 쓰기 좋잖아요. 저기 뭐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이쁜 막 이렇게 템플릿 같은 거 연락 많으니까 좋은 거죠. 그렇죠? CD 플레이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선 CD 들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막 정말 CD 그 CD 체인저 회사에서 준 클래식 CD 하나 있잖아. 테스트용으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이것만 막 죽도록 듣는 거죠. 그런데 이제 CD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가수들도 CD로 음반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CD 사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CD 사용자 웰페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.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요즘 뭐라고 하냐면 생태계라고 하죠. 안드로이드 생태계, iOS 생태계 이런 거죠. 쓰는 사람이 많아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안드로이드가 가장 많이 하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무조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iOS 이렇게 되고 그 외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. 삼성에서 개발한 건 뭐 있어요? 삼성에서 타이젠인가 뭐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인도에 출시되는 저가 폰에 주로 가서 이제 인도에다 뭐 생태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. 누가 그걸 쓰겠어요. 맨 처음에 그 삼성에서 핸드폰 저기 스마트폰 처음 내고 OS를 자기네가 만들었어요. 바다라고 만들어서 바다. 근데 그게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. 그래서 막 업데이트도 안 되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불만 엄청 많고 해가지고 그때 그 개발 그래도 그걸 붙잡고 계속 지금까지 왔어야지 되는데 삼성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OS가 없다는 거죠. OS 없으니까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죠. 그래서 이제 타이젠 개발했는데 그게 뭐 신통치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좋았으면 뭐 삼성 갤럭시 S에다 타이젠 심었겠지. 왜 안드로이드 했겠어요. 그렇죠? 네. 그 타이젠 생태계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죠. 타이젠에 돌아가는 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타이젠용도 쫙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. 소비자의 타성. 여러분 그 컴퓨터 자판 여기 제일 왼쪽에 알파벳이 뭐야 여기가 Q 여기 W E R T Y 이렇게 된 이걸 뭐 이렇게 된 거 쿼티 자판이라고 하죠. 쿼티 자판. 애플이 쿼티죠. 애플이 쿼티 아니야? 삼성은 뭐로 돼 있어요? 삼성 거 아닌가? 다른 거 깔았어요?
그래서 뭐 어제는 이거 쿼티 자판인데 쿼티 자판 어때요? E와 R은 ER이 들어간 단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ER은 저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. QW, RTY 이렇게 돼 있어야지. 보통 이제 이 왼쪽에 자음이 있고 오른쪽에 모음이 있어야 보통 뭐 가나 뭐 가 할 때 기억하고 아는 이쪽에 이렇게 쳐야지 빨리 칠 수 있는데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자판 위치를 바꾸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 죽은 다음에 나 일단 나 지금까지는 나 쓰고 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게 소비의 타성이 한번 젖어들면 바꾸기 힘들어 한다는 거죠. 우리 아버지도 맨 처음부터 휴대폰 삼성 걸 쓰셔가지고 그냥 계속 삼성 걸 쓰시는 거예요. 저도 사실은 저기 뭐죠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아이폰을 처음 써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아이폰 서비스 그지같잖아요. 예, 그럼에도 그걸 쓰는 게 뭐냐면 또 삼성 거는 또 좀 이게 뭐가 좀 다르잖아. 조금 인터페이스가 다르니까 이게 좀 뭐 생소하고 우리 엄마가 저 삼성 거 쓰시는데 나한테 가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뭘 좀 봐줘 이렇게 하면 우리 형한테 떠넘기면 형 좀 봐드려. 우리 형은 삼성 거 쓰니까. 예. 그래서 그게 소비자 타성이야. 한번 이게 젖어들면 잘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. 제가 이제 수완 OS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윈도우즈 그거 거지간 쓰지 말. 수완 OS 공짜로 줄게 써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꺼져 이렇게 하죠.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윈도우 젖어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엑셀도 보면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엑셀이 있어요. 모양도 좀 비슷한데 조금 분위기 다른데 기능은 똑같아. 그렇지만 그거 안 쓰잖아 사람들이. 왜요? 뭐 그런 거죠. 그렇죠. 이게 소비자 타성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엄청 벌어갔죠. 그리고 요즘은 안드로이드가 뭐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한 거죠. 그게 지식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. 지식경제 패러다임.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. 네트워크 효과. 오케이 이것으로서 우리가 1장을 마치고